다시 두 사람의 대화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3일에 이렇게 멱살잡이를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나흘 만에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사그라들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네. 보니까 30일에 의총까지 소집을 해서 네. 권영진 의원 관련된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어떠한 그 물리력이 동원된 사건에서는 과실범이냐 고의범이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진 의원의 발언에 작심하고 온 거야, 10번이라도 잡지라는 거는 굉장히 고의성이 짙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양형에 참작할 일이지 당 윤리위나 징계위나 또 혹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넘어가는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또 상임위 배정해서 권영진 의원은 멱살을 잡았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경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이른바 소위 땡깡을 부리겠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사과는 받아줬지만 멱살 논란을 둘러싼 당내 파장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의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다해가겠습니다.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를 소집해서 가능한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제명을 포함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참석한 모든 지도부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당은 생각하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찍으시죠. 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개인적인 일은 아니다. 공적으로도 좀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권영진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보고 안 되면 제명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윤리위가 일단 징계 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최고위에서 이미 제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고수위의 징계는 좀 불가피해 보이네요. 일단 당 지도부에서 권영진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고했기 때문에 권영진 의원이 이를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당에서 굉장히 중한 징계를 할 수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권영진 의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데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특권 의식을 그냥 일반 어떤 상업행위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국회의원들끼리도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멱살을 잡는다는 것은 폭력의 일환입니다. 과거에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자리를 맡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힘 당직자 정강이를 걷어차고도 원내대표로 활동한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내가 누군데 특권의식, 그 폭력적인 저런 행위들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는다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일벌백계 할 수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원석 전 원내대표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는 본인 스스로 탈당을 했다가 나중에 당직자들과 다 사과를 하고 풀고 복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영진 의원도 그때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했던 거 잘 보고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지금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본인은 그래요. 이게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국토교통이라든지 산자위라든지 좀 좋다고 하는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임위들은 보통 이제 한 2번 정도 하면 다른 상임위로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 정 원내대표가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똑같은 상임위에 이제 배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보위원회에 이제 그 상임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무시당하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걸 다투는 과정에서 좀 저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당연히 감정 컨트롤을 못한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는 뭐 당연한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식이든지 바로바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을 끄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일단 당내의 그런 상임위 배정에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빚어졌던 문제라고 보여지고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도 네. 지금 110명이었는데 지금 네, 9명 되고요. 권성동 의원 하는 바람에 109명 됐죠. 또 뭐 나가라고는 108명 됐죠. 뭐 그럼 계속 이제 또 조경태 의원 징계하면 또 뭐 107명 되죠. 뭐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는 겁니까? 결국은 당이 뭔가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 뭔가 어떤 뒤숭숭한 상황에서 계속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왔던 윤리위 속보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면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서 논란을 일으켰던 권영진 의원이요. 나흘 만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저의 은행은 그는 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원내대표께서 일정을 못 챙기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됐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또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살다 보면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실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말 중에 사실 거의 잠을 이 정도 오늘 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께서 저를 방문을 하셔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 역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사과를 주고받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2시부터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결론이 일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강대규 변호사님. 뭔가 결론 나기에는 윤리위 구성이 좀 인적 구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모자란 인원수만으로도 뭔가 결정을 한 모양이네요. 뭐 정족수가 채워졌으니 윤리위가 개시를 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당원당규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징계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징계를 개시를 하는데 아마 거론된 그 3명의 의원에 대해서 왜 윤리위 징계가 개시됐는지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권영준 의원 사과까지 했는데 왜 윤리위 개시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과를 하는 것은 양형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직장에서든 멱살을 잡건 주먹 다짐을 했으면 징계위나 윤리위에 다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찾아가서 죄송하다, 많이 방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과를 수용했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징계 사유가 들어오면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조경태 의원은 국회 부의장 경선 때 문제인 것 같고 진종호 의원은 아마 한동훈 무소속 의원 도왔던 것 때문인 것 같고 그러네요. 지금 제가 보도자를 보니까 딱 한 줄 있더라고요. 딱 저 내용만 3명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한다. 이것만 있던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우선 3명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진종호 의원은 한동훈 의원 선거 운동을 이제 본인이 도왔던 문제, 또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국회 부의장 선거할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어떤 이 낙선을 요청했던 것들,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권영진 의원 이 3명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우선 저는 법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오늘 징계위원회를 한 게 5명으로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2명은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5명 중에 2명은 안 한다고 했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원래 6명이었습니다. 근데 1명이 또 사퇴를 했어요. 윤리위원이. 그래서 5명이 됐어요. 원래 당헌에는 9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계속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명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장과
지금 나머지 2명의 윤리위원을 가지고 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뭐 했던 정경옥 지금 이 변호사를 네. 여기에 넣어서 아마 3명을 만들어서 그래서 과반이다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과반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우종환 윤리부위원장은 오늘 2명의 윤리위원들 입장문까지 내서 지금 윤리위원장의 사과와 지금 정경옥 윤리위원의 어떤 이 사과가 없이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5명에 지금 과반 3명이라는 이유로 했다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를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뭐 어떤 직장에서는 뭔가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겠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그 기준이 있는가? 그러면 당의 90세 된 연세가 많으신 상임 고문들을 비난한 박민영 대변인은 왜 가만 놔두죠? 자,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EXX 뭐 이런 욕을 한 그럼 최고위원은 왜 징계를 하지 않죠? 그럼 똑같은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라면 이 양반들 또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 이유는 그거죠. 장동혁 대표 편에 있는 사람은 징계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 이런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요. 윤리위원이 모두 7명으로 잠깐 늘었었다가 계속 추가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사임을 하는 바람에 이번 회의는 5명이 정원이었는데 그중에 3명만 참여한 채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성추인 부대변인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명 중에 3명이면 의결 정족수는 되는 거긴 하거든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징계를 했을 때 국민들께서 그거를 수용을 하실까요? 물론 뭐 그렇게 강행을 해버리면 뭐 징계는 되겠죠. 징계는 이루어지겠죠. 근데 징계라는 것이 사실상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이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 저 정당은 뭔가 당내에서 저렇게 좀 규율을 어겼을 때 저렇게 엄하게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 저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거 갖고도 징계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장도혁 지도부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에서의 징계 이 정국은 후자라고 보거든요. 저런 거 갖고 징계를 한다고? 당대표를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 처음에 징계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최근에 근데 또 윤리위가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하면은 또 징계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친한계 의원들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다 징계를 할 건가요? 다 그 당에서 쫓아낼 건가요? 그렇게 하면 지금 윤리위도 다 지금 사임하고 다 쫓아내고 있는데 친한계 분들도 다 쫓아내면 국민의힘엔 누가 남을까요? 좀 뭐 저희는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정말 마이너스의 정치를 한다면 뭐 저희는 나쁠 건 없죠. 근데 대한민국 정당 운영이 그렇게 되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윤리위로서의 기능을 이미 윤리위로서의 뭔가 신뢰나 이런 것들을 명분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런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윤리위 운영에 불만을 품은 우종환 부위원장이 여러 차례 입장문도 냈는데요. 오늘은 윤리위에 대한 제대로 된 공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네. 근데 부위원장인데 오늘 전체 회의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공지라는 것은 뭐 전화 혹은 문자 혹은 이메일 혹은 뭐 각종 메신저로 당에서 다 합니다. 예. 이게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뭐 그 공지에 대해서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 다퉜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기타 이 국민의힘 윤리위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당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일반 당원들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뭐 박민영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했다 치면 그 지역 윤리위에서 먼저 올라와야 돼요. 예. 그러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국민의힘 당원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여기 패널분께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뭐 이낙연 후보를 뭐 지지했던가 혹은 아니면 조국혁신당 뭐 후보를 지지했던가 이러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도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또 당협위원장들이 국민의힘 후보자가 아닌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를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선거에서 이건 당연히 윤리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난 대선 때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거는 왜 징계를 하지 않죠? 자, 똑같은 논리라면 그것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당외에 있는 무소속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원했는데 아니 당협위원장 이름을 걸고 가서 대변인까지 했는데 그놈 왜 가만히 있죠?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경선 예정자와 본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덕수, 김문수는 본선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가 대선 후보를 무소속으로 나오는 상대 후보였다. 근데도 지원해줬다? 이건 당연히 윤리위에 가는 것이고요. 그때는 보수 대통합인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자와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서울시장 그 통합을 할 때, 진보 통합을 할 때 그때 나눠진 것처럼 경선을 앞두고 있는 것은 당원 징계 사유에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해부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그때도 기준이 어쨌든 있어요? 그럼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했어야지 왜 밖에서 대놓고 무소속인데 그 후보를 지원하느냐라는 논란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기는 그런 기준이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윤리위 내분이 뭐 지금 여기 패널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윤리위 내에서도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개파 대리전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셔서 이런 언론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불성사납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개파 갈등으로 지금 계속 비춰지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은 반대 징계 대상자가 되어 있는 다수의 그쪽 분들이 같이 연루되어서 하고 있는 오해를 사시기 충분하잖아요. 지금 아마 당원분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친한계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위원들한테 회의를 진행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사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도 억울하거든요. 당대표가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야? 억울합니다. 네, 당의 미디어 대변인이다 보니까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당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는 오해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했고요. 일부 친한계와 가까운 윤리위원들이 일부러 회의 진행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시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마치 누군가가 친한계와 좀 가깝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요. 당대표 충성용 징계 기준화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친한계와 가깝다. 누군가는 당대표에 충성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부딪히는 상황인데요. 김지호 대변인님. 남의 당 얘기긴 한데 윤리위 내분이 갈등으로 이제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한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한 30-40명 돼가지고 그 안에 뭐 한 10명씩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우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5명 중에 그 5명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특정 계모임도 저러면 막장 계모임이 되고 개가 파장되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국민들이 어떤 정당이 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이런 위기가 온 것은 어떤 징계를 할 때 내로남불식으로 어떤 경우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경우는 가혹하게 진행되고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권성동 전 의원이 최종 비리 혐의로 대법원 확정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또 과거 불법 계엄으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를 하려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갔을 때 이런 체포를 막은 이런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지금 처벌도 받지 않고 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은 나랑 친하거나 나를 따르는 사람은 징계하고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거나 힘이 센 사람은 징계하지 않는 그때그때 다른 그런 양형 기준을 밀고 나가기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장도혁 대표가 새로 선임한 윤리위원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던 정경욱 위원인데요. 현재 미디어 대변인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유튜브에서 했던 이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쭤보실 수는 있죠. 네. 제가 답을 안 하면 되고. 사실 대변인이었으면 훨씬 더 얘기를 수위를 높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수 힘스러운 있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 조경태 의원님은 그러고서는 오히려 지금 당대표도 징계 요청을 내셨어요. 당대표도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대표가 윤리위원 못하죠.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합니다. 네, 저 말이 마치 당대표가 본인 스스로는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라는 말로 좀 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 우종환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 말이 사실이라면 당대표 대리인격으로 온 것이다.
독립 운영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유튜브니까 조금 가볍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윤리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독립성 위반이다 이렇게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윤리위원회 어떤 자격을 뭐 당대표 지금 대리인이다라는 걸 저렇게 유튜브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냐면 일부 변호사분들이 자기 이름이 실명이 공개됐다고 이제 사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뭡니까?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좀 전에 뭐 친한계 운운하시는데 그때 우종환 부위원장 다 한동훈 의원 그때 제명 처분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친한계라고요? 친한계가 그냥 한동훈을 잘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정치 생명을 끊을 정도면 자기 신분 노출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판사가 저 이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 장막 뒤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동의하겠어요? 일반적인 법적인 문제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문제에 대해서 그 윤리위원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신분을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 윤리위가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열렸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열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장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장막 뒤에 숨어서 어떤 사람의 정치 생명을 결정하고 징계를 결정하고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요?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30년 넘게 정당을 출입했지만 저렇게 윤리위원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얼굴을. 예. 근데 어떤 윤리위원은 자기 이름 공개됐다고 사퇴를 하는 마당에 어떤 윤리위원은 매일같이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당대표 대신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윤리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비윤리위원회입니까? 예.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윤민우 위원장이나 정경호 위원 같이 남아있는 윤리위원들도 다 당 대표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이 계속 사임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저렇게 의결이 된 상황이어서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또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장도혁 대표는요. 지난번처럼 법원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추현 부대변인님. 예. 앞서 두 차례 징계 요력이 정지된 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절차를 잘 지켜주길 당부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려나요? 근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윤리위원들이 사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아무리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은 윤리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국민의힘의 징계 전국에서 윤리위원으로서 사실상 당권파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일조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요? 저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저희 당에서 그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사람 징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징계 논의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는 게 사실 그 당시에 그 1번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 도운 사람들, 2번이 당대표 비판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추가됐던 게 조경태 의원의 이런 징계 논의 아닙니까? 저는 1번 논의할 수 있다. 3번 논의할 수 있다. 조경태 의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번 당대표에 대한 험한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논의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여당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당대표 비판했다고 이걸 징계를 하냐. 그랬더니 안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좀 수그러들었다가 갑자기 최근에 할 수 있다라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로 과연 징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근데 요즘 장도혁 대표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힘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본인에 대한 거치 이야기도 좀 약간 쏙 들어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결국 징계를 저는 할 걸로 보는데 과연 그거에 힘이 실릴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는 물론 당내의 절차입니다. 그 밖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징계에 대한 평가가 과연 그 정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힘이 과연 이 징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말 끝내 이걸 완성해버린다면 국힘에 대한 평가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징계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렇게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